진짜 부자는 땅 부자라는 말이 있죠. 이번 주 우동집에서는 토지와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가 투자, 토지 투자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나쁜 거는 신도시의 1층 상가들이 대단히 안 좋아요. 자영업 경기도 안 좋습니다도 있지만 또 소비 트렌드가 그 술을 먹거나 음주하는 분위기 이런 거가 많이 죽었고, 그리고 1층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인터넷의 시장을 많이 뺏겼거든요. 인근의 자연 녹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옥정지구를 아파트 투자처로는 별로 좋게 보지 않지만 그럼 집값이 좀 싸겠죠. 근데 그런 동네에 가보면 여지없이 젊은 세대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소비 성향이 높죠. 세대원들의 구매력은 좀 낮지만 소비 성향이 높다 보니까 탑10도 잘 되고 스타벅스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어떤 매각 차익 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땅을 58억에 샀거든요. 근데 3분의 1에는 스타벅스를 지었고, 그래서 매각해서 80억에 매각했고요. 예, 탑10, 3분의 2 면적의 탑10 지었는데 매각해서 매각 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시세 차익이 그렇게 난? 예, 그렇죠. 보유한 동안에는 월세 수입이 생겼고 한 3년 반 정도 보유했던 것 같습니다. 3, 4년이면 단기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기간 정도죠. 그럼 그 사례는 몇 년 정도 걸렸던? 2018, 19 그때 개발한 거니까요. 예, 그때 개발해가지고 2023년 이때 2023년 초에 팔았습니다. 옥정지구가 들어온 다음에 서울로 가는 동선이 어디로 나올 거냐, 이거 찾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이버 맵 같은 데 가가지고 출발지 목적지를 찍으면 돼요. 그러면 최단 거리가 나오잖아요. 추천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추천 경로로 찍으면서 사면 됩니다. 예. 평택의 어느 신도시 앞에 녹지 지역을 산 게 있습니다. 이건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신도시가 이렇게 있고 고속도로 IC가 이쪽에 생겨요. 그럼 신도시 배우 세대가 이렇게 가는 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원래 지방도가 있는데 이 지방도로 확장 공사를 해요. 그래서 4차선이었던 지방도가 6차선이 되거든요. 네네. 그 6차선이 되니까 제가 살려고 하는 부지 아래 위로 유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알고 샀냐? 아니요. 신도시 들어온다고 그 6차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 업체 가서 물어봤습니다. 신도시 같은 거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나고 착공하기 전쯤 되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게 발표가 나요. 그러면 어떤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가 나는 토지를 골라서 산다. 일정 세대수 이상이 입주만 하게 되면 그 주변의 녹지 지역의 또 매출 수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능동 사거리가 그 동네 생산 녹지 지역이 있는데, 그 능동 사거리가 생길 때 그 동탄 1신도시 서쪽에 있는 데인데, 동탄 1신도시가 있고 서쪽으로 그 능동 사거리 쪽으로 도로 보상할 때 땅값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보상가는 300보다 훨씬 쌌습니다. 지금 얼마쯤 합니까? 평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오르? 그게 뭐 보상 나갈 때는 한 2010년 이 정도거든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 올랐느냐라고 볼 텐데, 그런 데 가보면은 심지어 포장마차도 장사가 잘 돼요. 아까 말했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도로도 그렇고, 토지 이험 지도를 보면 도로계획 같은 것들이 실시계획 나오고 나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도시 입주 때쯤 되면 당연히 다 잡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는 금방 할 것처럼 했겠지만 그게 순차적으로 되다 보면 뒤로 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 공람을 하면서 맨 처음 발표할 때 그 무렵에 그 주변 토지를 사지 말고 그냥 관심 지역을 두고 있다가 지구 지정을 한참 뒤에 합니다.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변 토지라면 오히려 착공까지 한 다음에 그때 사려고 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평택 브레인시티 지구 지정을 2008년에 했습니다. 근데 보상을 언제 했느냐? 2015, 16년 요 무렵에 2008년도에 평택 브레인시티가 발표가 나고 그 인근의 자연 녹지 지역 가격들이 도로가 좋은 것들 평택 3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2013, 14년 넘어갈 무렵에 브레인시티가 완전 해제가 되고, 그러다가 15년, 16년 넘어갈 때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다시 사업 제안을 넣고, 그리고 2019년쯤에 보상과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녹지 지역 가격은 언제 올라오느냐? 택지지구 아파트가 입주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몇 년 걸리느냐? 착공하고도 택지지구 아파트 7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 미리 사면 안 좋죠.
지금 들어가도 2027년까지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토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요. 우리 프라자 상가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만 세대 이상의 배우를 가진 동네에서 프라자 상가 필지가 한 20개 이내인 데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어떤 상권 내에서 주동선 되는 자리, 거기 1층 사지 말고 중간층 정도 산다. 그럼 여지없이 세입자가 학원 아니면 병원일 거예요. 그런 데는 괜찮아요. 예. 그런 데는 이제 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기도 괜찮은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해제되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뭐 부분들이 있을까요? 건축법상의 도로를 갖춘 땅을 갖고 있다면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신도시 안에 보상을 하면서 이축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축권. 예. 이축이 뭐냐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이자의 건축. 예, 맞습니다. 그 권리가 있어요. 이축권이 신도시 하나 만들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축권이 보통 한 4, 5억 정도 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도로에 접한 좋은 땅을 산다. 이축권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땅 사러 오진 않아요. 신도시 들어올 때쯤 되면 사러 온단 말이죠. 현황 도로 같은 게 접해 있는데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통행은 가능하지만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 많이 있어요. 상하수 같은 것이 인입 같은 것이 불가한 땅들도 있고 배수구역에 걸려가지고 뭐 어려운 땅들도 있고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그 토지 그리고 상가에 대한 뭐 전망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저는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소액 투자를 할 거면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경매로는 한 3, 4천만 원에도 투자할 거리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일단 뭐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상가나 토지는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망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2년은 봐야 된다는 건가요? 예, 한 3년 정도. 2027년, 28년 시장이 이럴 거다를 내다보고 지금 산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2011년, 12년 그때 토지를 경매로 하면서 정말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가 투자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때가 더 쉬웠나? 그럼 그게 한 2, 3년간 이런 느낌으로 갈 테니 지금 좀 낮아 있을 때 이제 노려라. 그게 꽃 피울 때가 한 3, 4년. 예, 그렇습니다.